이번 시간에는 날씨와 변화에서 세 번째 파트인 기압과 날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첫 번째로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고기압과 저기압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기압의 정의는 주위보다 기압이 높은 곳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바람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라는 특징을 가져요. 그리고 연직운동이라고 하는 건 수직으로 움직이는 걸 의미를 하는데 이때 고기압은 하강 기류를 가집니다. 그리고 날씨는 구름이 없어지기 때문에 날씨가 맑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자로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림으로 그리면 더 이해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가운데가 고기압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바람이 불어나가는데 시계 방향이라고 했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첫 번째가 돼서 바람이 불어나가니까 위에 있는 공기가 하강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두 번째예요. 공기가 하강한다 하시면 되고 이로 인해서 단열, 압축이 진행이 됩니다. 단열 압축으로 인해서 기온이 상승을 해요. 최종적으로 기온이 올라가면 구름이 소멸을 합니다. 구름이라는 거는 얼음이나 액체가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수증기가 얼음이나 액체가 되려면 기온이 낮아져야겠죠? 기체가 액체랑 고체가 되려면 기온이 낮아져야 해요. 근데 기온이 높아졌죠? 그럼 수증기가 굳이 액체나 고체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온이 높은 상태에서는 응결을 안 하기 때문에 구름이 생성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암기하는 팁이 있는데 손가락을 사용하시면 암기가 수월해요. 이건 오른손입니다. 손가락 방향 잘 보셔야 돼요. 무조건 오른손 쓰셔야 되는데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거고요. 그리고 파란 색깔이 감싸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손이 감싸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거는 직접 오른손 가지고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그리고 나머지 4개를 파란색으로 감는다 생각하시면 방향을 기억하시기가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럼 반대로 저기압 가볼게요. 저기압 같은 경우는 주위보다 기압이 낮은 곳을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시계, 즉 시계 반대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라고도 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라는 특징을 가져요. 바람이. 그리고 상승 기류를 가집니다. 그리고 저기압은 구름이 생성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날씨가 흐리고요. 비랑 눈이 많이 내린다는 특징을 가져요. 일상생활 용어를 통해서도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기분이 저기압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기분이 안 좋아라는 걸 지칭을 해요. 왜 기분이 안 좋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기압일 때는 날씨가 흐리고 비랑 눈도 많이 와요. 이 날씨는 되게 안 좋은 날씨죠. 안 좋은 날씨니까 기분이 나쁘다. 이걸 연상을 해주시면 저기압에서 날씨가 어떠한지 추측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글자로만 보면 이해가 어려우니까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가운데가 저기압인 상황이에요. 바람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고요. 이로 인해서 저기압 쪽에 공기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이렇게 상승을 해서 구름이 막 생성이 됩니다. 구름이 생성이 되고 이로 인해서 세 번째로 단열 팽창이 일어나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로 인해서
색깔을 맞춰볼게요. 주황색으로 써보면 이로 인해서 기온이 하강하고 기온이 하강하니까 수증기인 친구들이 물이 될 수도 있고 얼음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온도가 낮아져서 물이랑 얼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구름이 생성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역시도 암기법이 있는데 오른손을 가지고 암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꼭 오른손이어야 돼요. 왼손으로 하면 반대가 돼서 절대 안 됩니다. 오른손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따봉 포즈를 해보시면 돼요. 따봉 포즈예요. 오른손으로 따봉 했을 때 엄지손가락은 공기가 상승하는 거고요. 나머지 4개 손가락은 감싸는 방향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싼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상승 기류는 엄지손가락, 바람 방향은 나머지 4개 손가락이 감싸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로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 표만 외우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마 의문점이 드는 파트가 크게 2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생각했을 때는 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거 아마 첫 번째로 의문점이 들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시계고 왜 하필이면 반시계지? 이거 첫 번째로 의문이 들 것 같고, 그리고 단열 압축이 일어났는데 왜 기온이 상승하고 단열 팽창이 일어났는데 왜 기온이 하강하지? 이게 2번째로 의문점이 들 파트일 것 같아요. 사실 이 파트는 제가 저번 영상에 한 2단원의 한 2번째 소단원 여기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구름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이 파트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이 파트 궁금할 것 같고 그리고 방향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여기까지만 해서 그냥 외우겠다 하시면 그냥 외우셔도 돼요. 근데 나는 이 2개에 대해서 원리가 궁금하다, 나는 이유를 알아야 암기가 된다 라고 하시면 제가 뒷페이지에 이거 2개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2번째 파트는 2-2, 즉 기권과 날씨 파트에서 2번째 소단원에서 설명을 드렸으니 그 영상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다음 페이지에서 2개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왜 시계 방향이고 왜 반시계 방향이지? 이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그런 개념들이 들어가는데 바로 전향력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이 전향력이라는 거는 회전하는 개에 작용하는 관성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느껴지는 이라고도 할게요. 회전이라고 했잖아요. 이때 지구가 자전한다라는 걸 떠올리시면 좋아요.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회전을 하잖아요. 이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지구는 회전하는 개에 속하니까 전향력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전향력 같은 경우는 북반구랑 남반구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는 그리고 그 왜 그 방향인지는 정말 어려운 그런 원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되세요. 일단은 북반구, 남반구 방향 다르다. 이것도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왜 북반구랑 남반구 방향이 다르지? 이것도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원리까지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북반구를 살펴보면 북반구는 물체, 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작용합니다. 반면에 남반구는 왼쪽으로 작용해요. 이게 이렇게 움직이든 이렇게 움직이든 이렇게 움직이든 뭐 이렇게 움직이든 이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어떤 방향으로 운동을 하든 그 운동 방향의 오른쪽 아니면 그 운동 방향의 왼쪽으로 전향력이 작용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왜 나뉘는지 그리고 방향 왜 달라지는지 절대 이거 파악하시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거 파악하려면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받아들여 주시고 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북반구부터 살펴볼게요. 북반구는 시계 방향으로 발산을 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수렴한다라는 특징을 가져요. 고기압, 저기압 나눠서 살펴볼게요.
먼저 고기압부터 살펴볼게요. 고기압은 여기에 기체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체가 뻗어나갑니다. 이렇게 뻗어나가는 상황인데 이때 전향력은 북방구니까 오른쪽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운동 방향이 어디든 무조건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전향력이 작용을 했고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지금 시계 방향으로 나가고 있죠? 그래서 시계 방향 발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저기압 봅시다. 저기압은 온도가 아니라 압력이죠. 온도가 아니라 기체의 개수죠. 네, 기체의 개수인데 기체의 개수가 지금 이렇게 적으니까 여기서 기체를 보충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전향력이 작용하면 북방구는 오른쪽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작용을 했어요. 운동 방향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오른쪽으로 작용을 하는데 여기서 바람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다 반시계 방향으로 수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기압에서는 반시계로 수렴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남반구는 완전히 반대예요. 남반구는 반시계로 발산을 하고요. 시계로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고기압, 저기압 따져볼 건데 먼저 고기압은 여기에 기체 개수가 많으니까 뻗어나가요. 막 빠져나가는데 전향력이 이번에는 왼쪽으로 작용하네요. 그래서 저는 왼쪽으로 작용하는 거 표시할 겁니다. 운동 방향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왼쪽이에요. 이 상황인데 바람을 표시하세요 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지금 반시계로 발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기압에서는 발산을 하는데 반시계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반대로 저기압 봅시다. 저기압은 여기에 기체 개수가 적으니까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전향력 왼쪽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왼쪽으로 작용하니까 얘는 이렇게 작용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바람을 표시할 때 얘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살펴보면 이 방향으로 들어오고 있죠. 시계 방향으로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서 시계 방향 저기압 수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는 우리가 북반구 기준이었잖아요. 그래서 북반구가 기준이니 저희는 이걸 보고 시계 방향 발산, 그리고 반시계 수렴, 반시계 방향 수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왜 방향이 어떤 건 시계고 어떤 건 반시계예요? 라고 했을 때 바로 전향력이라는 어려운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단열 팽창, 단열 압축에서 온도 변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PV는 nRT라는 공식이 필요한데 이건 굉장히 유명한 공식이니 인터넷 찾아보면 굉장히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현재 무엇이 일정하지? 라고 봤을 때 얘는 pressure 해서 압력이고 얘는 볼륨 해서 부피고요. 얘는 개수예요. 입자 개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R은 기체 상수예요. 그리고 T는 temperature 해서 온도입니다. 현재 무엇이 일정하지를 봤을 때 입자 개수는 우리가 일정 시스템 계에서만 보거든요. 일정 계에서만 보기 때문에 외부의 물질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N 일정하다 보시면 되고요. R 같은 경우는 상수죠. 상수는 변하지 않아요. 일정하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PV는 T 그래프를 그리면서 단열 팽창, 단열 압축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PV는 T 그래프인데 제가 임의로 T1이 T2보다 더 크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래프를 이렇게 두 개를 그렸을 때 위쪽이 T1이고 아래쪽이 T2일 거예요. 똑같은 그래프 하나 더 그리면 위쪽이 T1이고요. 아래쪽이 T2일 겁니다. 이 상황인데 단열 팽창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래프가 좀 가파르게 이렇게 이동을 해요. 얘가 단열 팽창의 상황인데 이때는 T1에서 T2로 넘어갔죠. T1에서 T2로 넘어갔는데 온도가 감소를 했겠네요. 그러니까 온도가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저는 단열 압축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가파르게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단열 압축을 하겠죠? 그러면 얘는 반대로 T2에서 T1으로 가네요. T2에서 T1 가니까 온도 증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온도 증가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 압축을 했을 때는 온도가 증가하고 단열 팽창을 했을 때는 온도가 감소하거든요.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단열 압축을 했을 때는 기온이 상승해요. 압축, 기온 상승 맞네요. 단열 팽창하니까 기온 하강해요. 팽창하니까 기온 하강해요. 맞네요. 그래서 단열 팽창 압축 때 온도가 변하는 이유는 그래프 두 개를 넘나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등온 팽창이랑 등온 압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긴 할게요. 물론 이 파트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긴 한데 그래도 비슷한 개념이니 그래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등온이잖아요. 등온이니까 같다. 온도 이런 뜻이에요. 온도가 같으니 온도 일정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등온 팽창 같은 경우는 그냥 같은 직선에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등온 팽창이에요. 그러니까 온도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프 따라서 그대로 이동하는 게 등온 팽창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등온 압축이 있는데 정확하게 등온 팽창의 반대 과정이에요. T는 일정하죠. 등온이니까요. 온도가 같으니까 T 일정하다 하시면 되고, 이때 등온 압축을 볼게요.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곡선을 따라서 움직인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온도에서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해서 부피는 감소했지만 온도는 일정하다 이렇게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열 팽창이랑 압축은 그래프를 넘나드니까 기온이 하강하고 상승하는 게 있었지만 등온 팽창은 그래프 사이를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온도가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떠올려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원리를 살펴봤는데 나는 원리를 이해해야 암기가 된다 라고 하시면 이 두 개를 참고하시면 되고, 나는 원리를 몰라도 암기가 된다 라고 하시면 이거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모르신 상태에서 암기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원리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고기압과 저기압 파트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